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TV조선 경제부장 안형령입니다. 점심을 먹을까, 운동을 할까 좀 고민을 하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결국에는 종료하겠다 최종 결정했습니다. 구윤철 재경부 장관이 어제 이런 내용들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확실하게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구윤철 장관이 이 말투에 아마 종료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를 두 번이나 말했는데 아마 하지 말고 확실하게 종료해라 이렇게까지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제 부활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지인은 분당에 집이 있고 대전에 집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한테 대전 집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팔아요? 그랬더니 양도세가 중과된다잖아요. 아니 대전은 상관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왜 대전은 상관없을까요? 아시는 분? 네. 대전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 대상 지역에만 해당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핵심 지역,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토제를 실시하면서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를 했었죠. 원래는 강남 3구와 용산이었는데 서울 전역과 경기 핵심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아마 다주택자들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만약에 서울에 집이 있고 다른 또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이 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집을 팔게 되면 5월 9일 이후로는 양도세를 중과를 받게 됩니다. 양도세 중과가 어느 정도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양도세 기본세율은 양도 차익에 따라서 최대 45%까지 매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2주택자면은 20%포인트, 3주택자면 30%포인트를 추가하게 됩니다. 3주택자의 경우에는 약 75%까지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양도세의 10%가 지방세로 붙습니다. 그래서 실효세율은 약 82.5% 정도가 되는 겁니다. 10억 차익을 얻었다 그러면 약 8억 원 넘는 돈을 양도세로 내야 되는 거죠. 남는 게 없습니다. 마지막 팔 기회다. 그래서 팔 사람들은 빨리 팔아라. 이렇게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강남 쪽은 다주택 매물이 일정 부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정부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약 10% 정도 매물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매물이 한 2% 정도 느는 거에 그치고 있어서 이게 눈에 띄게 늘었나라고는 좀 보기 좀 의문이 갑니다. 네,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용산 똘똘한 한 채가 있는 지역 중에서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이 두 채 있는 분들은 지금 조금씩 내놓고 있다. 어제 얘기한 부분은 5월 9일까지 계약분, 그러니까 매도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겠다. 10월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에 집을 파는 경우에는 3개월의 기한을 두겠다. 그 3개월 내에 잔금을 치르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 10월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이 된 것은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 나름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계약갱시 청구권이 됐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한 번 세를 살면 4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다주택자들 중에 세입자를 최근에 들인 경우 내지는 1년 정도 안 됐다 그러면 최대 2, 3년은 세입자가 집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주겠냐? 이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해줄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년간 시간을 줬는데 왜 아직도 안 팔았냐? 이것은 니네들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간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입자한테 하소연을 하든 이사비뿐만 아니라 위로금 몇 천만 원을 줄 테니까 네 나가라 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참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아예 버티거나 아니면 징여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될 거라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강남 3과 용산은 지난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시작은 15억 이하 아파트, 대출 규제가 6억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15억 이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도광이나 금광구처럼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요. 이 수요들은 대부분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가 아니고 실수요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을 밀어 올리는 갭매우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서울 집값의 상승률이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남에 지금 급매물이라고 내놓는 것도 떨어지지 않고 있고 서울 외곽 지역의 갭매우기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실수요잖아요. 자기가 살겠다고 집을 사는데 이것까지 막아버리면 진짜 밀란 나는 거죠. 예. 뭐 젊은 층이야 생애 최초나 뭐 여러 가지 대출 혜택을 가지고 접근을 할 텐데 이런 것까지 막아버리면 정부가 왜 내 집 마련의 길도 막아버리냐 비판이 나올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값은 안정돼야 됩니다. 집값 안정이라는 게 뭐냐? 집값이 떨어지는 거냐? 집값이 서서히 오르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집값 안정이라는 것은 집값의 연착륙이죠. 집도 하나의 재화이기 때문에 짜장면 값도 오르는데 집값은 안 오르겠습니까?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2.1%였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집값이 오르죠. 이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빠질 수는 있겠지만 집값이 서서히 물가 상승률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재명 정부 첫 해에 서울 집값 상승률은 8%가 넘었고 문재인 정부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집값이 뛰는 이유? 일단 공급이 부족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3기 신도시를 발표했지만 지지부진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공급 대책을 서두르지 않고 수요 억제책을 썼다가 안 통하니까 공급 대책을 썼고요. 이것마저도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국방부가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핵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전략적으로 부인합니다. 국토부도 전략적으로 부인하죠.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이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지금은 다 알아요. 공급이 부족한데 집값이 안 오르는 게 이상하죠. 거기다가 하느니 금리를 왜 내릴 수밖에 없냐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딱 1%였습니다. 미국보다 못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입니까?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낮는데 그러면 하는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주고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해요. 왜 못하냐? 집값이 불안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내려야 된다. 그런데 집값이 불안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못 내립니다. 경제 성장률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려야 된다. 물론 미국과 우리의 기준금리가 이미 역전돼서 더 낮은 부분이 있지만 미국도 기준금리를 내리려고 한다. 글로벌적으로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 성장률도 개판인데 안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집값이 안정돼야 모든 경제 성장률이나 한은의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을 잡으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본인이 직접 SNS에 나와서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아주 강도 높은 발언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들이 준비 안 한 책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또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연장해 줄 거다라는 희망을 갖게 한 측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2021년, 2022년 그때 대선 때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세를 한시유예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지만 문재인 정부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양도세에 대해서 너무 무겁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 때도 3프로 TV에 출연을 해서 다주택자들 집을 사서 투자를 하겠다는 욕망을 참 막기가 어렵다. 그런데 세금을 건드리면 복잡해진다. 세금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겠다. 최근에도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하려고 했으면 구체적인 세금 로드맵을 가지고 미리 다주택자들에게 우리는 유예하지 않을 테니까 팔아라 라고 했으면 조금 더 시장 혼란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본인의 생각이 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주택자들은 투기꾼이라는 어떤 인식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정부가 지금 인구 소멸 지역에 세컨홈을 가지는 것은 장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논외로 치고요. 일단은 다주택자들이 임대 시장에서 공급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주택자들은 다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이제 글을 올리는데 얼마 전에 파이낸셜 뉴스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너무 그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그런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만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런 기사를 쓰는 언론들에 대해서 약간의 니네 뭐 하는 거니? 이런 말이었고요. 그런데 오늘 또 파이낸셜 뉴스에서 강남매물 쏟아진다는 기사를 썼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파이낸셜 뉴스가 겁을 잔뜩 먹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주택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했는데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다주택자들의 어떤 논리를 옹호하는 언론들도 니네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파이낸셜 뉴스 겁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식이 과연 옳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집값이 잡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언론에까지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어떤 모양새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하겠고요. 집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은 언제든 본인의 여력이 되면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집을 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뭐, 집 가지고 재테크 하지 말라고 하지만 왜 집 가지고 재테크를 안 해야 합니까? 이 하방 경직성이 가장 뛰어난 재테크 수단입니다. 본인이 뭐 집을 두 채, 세 채 사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사는 집을 사서 그 집값이 오르는 재미는 당연히 느껴봐야 되겠죠. 예. 집 없는 분들, 집 사는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